관상학에서는요, 얼굴을 1000냥이라 그러면 눈을 900냥이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 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눈은 관상의 50%다. 따라서 눈 빼고 다 양념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사러 갈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눈을 가장 먼저 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얼굴을 1000냥이라 그러면 눈을 900냥이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눈의 비중을 관상학에서는 많이 두었습니다. 관상학의 발굴인 달마상법에서는요, 얼굴이 10점이라면요, 눈을 5점을 줬습니다. 이마와 코와 광대뼈, 턱을 합쳐서 4점을 주고요. 눈썹과 귀와 입과 이빨을 합쳐서 1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5점을 줘서 총점 10점으로 나눴습니다. 그중 눈의 점수를 많이 준 것은요,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눈 빼고 다 양념이다 라고 할 정도로 눈의 관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눈은 정신의 주인입니다. 정신이 깨어있을 때는요, 눈에 머물고 잠이 들면 마음에 머문다 그럽니다. 그래서 눈을 마음의 창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관상학에서 말하는 좋은 눈, 즉 대박나는 눈의 조건을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눈빛이 밝고 흑백이 분명해야 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는지를 확인할 때 의사가 눈에 빛을 비추어서 눈빛이 흩어져 사그라지면요, 사망한 것으로 진단합니다. 눈은 점치를 아니라 해서 눈동자는 먹칠을 한 것과 같이 검고 흰자에는 눈처럼 휘어서 흑백이 분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현대그룹의 초대 회장 고 정주영 회장 눈빛이 점칠한, 즉 이런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눈동자가 검으면 검을수록요, 신체적인 에너지도 넘쳐나서 호화롭고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동차가요, 멀리 안전하게 가려면요, 헤드라이트가 밝고 깨끗해야 합니다. 헤드라이트가 뿌옇고 흐리면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눈빛이 흐리면요, 얼굴 부위의 다른 부위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눈빛이 흩어지면요, 정신도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관상서에는요, 눈이 구름 낀 것 같이 흐리고 멍청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운세가 나쁘고 질병이 찾아올 수 있으니 특별히 건강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관상서에는 쓰여 있습니다. 둘째는요, 사람을 바라볼 때 눈동자를 자주 움직이지 않고 편안히 하여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성이 편안하고요, 정신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눈동자가 안정되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면요, 눈동자가 우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핥히면 흔들리고, 바닷물도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뒤흔들면 파도가 일렁입니다. 사람의 눈동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게 되면 일단 눈동자가 자연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요, 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사람들의 눈동자를 잘 보면 금방 내릴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하철에 타면요, 세 가지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행동 양식은요, 일정한 한 곳을 응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행동 양식은요, 눈을 감고 음악을 듣거나 졸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눈동자를 돌리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사람입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사방을 둘러보는 사람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유심히 잘 관찰해야 합니다. 눈을 좌우로 돌리면서 전광판을 보거나 하차역을 확인하는 사람, 하차역 방송이 나왔을 때 소지품이나 핸드폰을 챙기는 사람들은 곧 내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단 완전한 지침 모드에 들어간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장거리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눈동자를 자주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좌우로 막 돌리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이를 다동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머리를 쓰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악수를 할 때 아무리 급해도 악수가 다 끝날 때까지 옆 사람을 보지 말고 악수하는 상대방과 눈을 바라보면서 교감을 해야 합니다. 악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옆 사람을 보는 사람은요, 믿지 못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관상서에는요, 눈동자를 자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심성이 모질고 악독하다고 했습니다. 노련한 형사는요, 범인을 특정할 때 증거를 제시하고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눈동자의 떨림을 파악하고 범인을 특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지도 않는데 눈을 가게 뜨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모사꾼의 기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요,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볼 때 곁눈질하여 훔쳐보는 사람은요, 질투를 잘하며 도둑의 기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이를 투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쉽게 화를 내며 충동적인 행동을 자주 해서 주위의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더구나 눈은 작은데 곁눈질까지 한다면 그 사람은 바람 피울 확률이 높고 심성이 올바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눈을 깜빡거리며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머리 쓰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눈은요, 마음속 깊은 것을 복잡하게 나타내는 암시의 집합체라 그랬습니다. 눈이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하고 눈이 탁하면 마음도 탁하다 그랬습니다. 스쳐가는 눈길 속에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미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눈이 입만큼이나 말을 잘한다 그랬겠습니까?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요, 얼굴은 마음의 초상이요 눈은 마음의 밀고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이 순하면 우리 인생도 순하고 눈이 강하면 우리 인생도 파란만장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사람을 눈에 담으면 사랑을 느낍니다. 이 세상을요, 부드럽고 편안하게 바라보면 내 인생도 부드럽고 편안한 인생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바라볼 때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편안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사랑스럽게 대하고 편안하게 나에게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최고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고전 한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